예,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아시아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미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예, 미국이 좀 반등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 파월이 특별하게 겁주는 이야기를 안 했다. 기존에 했던 얘기 이제 반복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점, 파월이 혹시 세게 얘기해서 또 시장에 매도를 유발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았고 오히려 일부 연준 인사들 뭐 브레이너드라든가 찰스 에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 과도한 긴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반스 같은 경우는 3.5% 정도라고 그 수치를 딱 찍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또 ECB가 0.75%포인트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강세 가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심을 또 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돈을 움켜쥐는 사람들보다 조금 써도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주식시장은 반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려면 뭔가 대장주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물론 뭐 미증시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대장주 이야기하고 그런 걸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이번 주 테슬라를 잘 봐야 된다. 시황상. 이번 주 5일, 최근에 5일 중에서 4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분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 말씀드릴 때 보통 통상 한 2주 정도 분할하고 나면 2주 빠지고 3주 차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물론 3주 동안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애플 사례인데 3주 빠지고 4주차에 올라간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2주 빠지고 3주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한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주식 분할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테슬라 비중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을 끌어다 주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도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하게 만드는 달러 떨어지고 증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밀리는 나라가 뭐 인도네시아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올라갔고 특히 오늘 주목받은 게 환율 이야기가 되게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져서 0.8% 거의 0.9%나 빠졌잖아요. 엔화가 최근에 환율 상승,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엔화도 또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 중에서는 또 비중이 낮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는데 역할을 했고, 요게 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물가인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 예상이 2.8%였거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예상은 플러스 0.2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1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뭐 중국의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달리 보면, 경기 부양하겠다, 중국은. 실제로 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라는 오늘 보도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중국이 경기 침체로 완전히 가진 않겠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플러스가 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오늘 우리 시장이 열렸다면 오늘 좀 괜찮았다라고 보는 게 초반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텐데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380원 넘어서 끝났잖아요. 거의 1381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환율이 1377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초반에 어중간하게 가다가 중국 지표 발표 나올 때 한번 올라가고 또 매물소하다가 아마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키우는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슈들 정리해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이 거의 막바지거든요. 왜냐하면 블랙아웃 구간, 그러니까 FOMC 회의 전주에는 이제 발언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주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발언이 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건, 그러니까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금리 계속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 이제 올라가는 폭은 그래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투자들은 금리 인상이 멈출지도 모른다. 이것만 가지고도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언하는 사람들의 언급.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부쩍 과도한 긴축 부작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3명이나.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2명, 호주에서 1명.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제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달러화 강세를 끌고 가려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멈춰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테슬라가 올라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버텨주고 다음 주까지 올라가게 되면 항상 증시는 두 가지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주포와 주도주. 그러니까 이제 주포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도주가 나오면 또 주포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이후의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비관론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라든가 기사들 나온 거 쭉 보면 이제 어렵다 아직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그 단적인 예로 뭐냐면 이게 이제 러셀 3000 주식 중에서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달에 80%가 넘었었어요. 80%가 넘는 종목이 이제 51선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투자자들이 자신감, 특정한 이평선에서는 지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와 200일선을 딱 거놓은 건데 200일선 아래 지금 5달째 있거든요. 지난번에 반등하다가 200일선에서 막혔잖아요. 근데 지금 5달째인데 이 5달 동안 밑에 있는 거는 2009년 5월인가? 하여튼 2009년도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요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돌파할 정도의 어떤 시장에 이제 힘이 없다. 200일선조차 돌파 못하면서 무슨 뭐 이런 어떤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좀 약해져 있어서 뭐 시장의 반등은 나올지언정 상승까지는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들이 지금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이 이제 조금 달러 인덱스 강세가 조금 꺾이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약간 유발돼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강했는데, 요게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오늘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좀 더 올랐잖아요, 지수 대비. 그래서 요 구도가 이어진다라면 다음 주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도 방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꼭 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